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역시 마이너스권 그대로 좀 유지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매도 계속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죠. 일단 시장이 새로운 악재가 아닌 기존의 중국 악재를 구실로 해서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은 오늘 추가 하락에 있어서 시장에서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1880대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 연기금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장 막판에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돌렸었는데요. 오늘도 선물 매수를 계속 이어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에 있는 종목들, 부품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매출에서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롯데그룹주들도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대체로 좀 약하기는 하지만 IT 섹터 내에서 본다라면은 IoT,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무선 충전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들 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하락에도 중국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주식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콜마, 코스원, 제니, 애블 CNC 등 보신다라면 상대적으로 추가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제 하락이 심했던 NC소프트도 오늘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장비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장비주들 비아트로니지, 테라세미콘, SFA 이런 종목들도 하락폭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 쪽에서도 아프리카 TV와 CJ ENM 등이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보여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리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또 올라가는 종목에서 점검을 해드렸었더니 정유화학, 조선 이런 종목군들 유가가 7.7% 또 급락이 나오면서 또 반대로 하락권의 움직임이 오늘 또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유가가 춤을 추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은데요. 사우디가 정말 등산을 하게 될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가가 그나마 30불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가 자체의 등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우디는 25불대까지 견딜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찍었던 급락 시점에서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한 만큼 화학과 정유 섹터들 가격 메리트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지난번 고점대 부근을 넘지 못하는 모습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일단 정유주들은 최근에 형성된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지 여부가 향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갭매움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 분할 저점 매수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 좋지 않을까 싶고요.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는 한 97,000원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7,000원이죠. 지금 96,000원이니까 SK이노베이션 제가 가격을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하락하면 지지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방에 깔려있는 21선 기준으로 본다면 롯데케미칼은 한 23만 원대 초반 정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22만 원대 초반, 지금 가격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화학과 정유주들은 추가적으로 지수가 1870대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점에서의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승하는 그 종목군들을 오늘 좀 많이 좀 살펴보죠.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선전하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동차 섹터가 대표적이네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나란히 한 1에서 2%대, 현대 모비스도 좋고 지금 부품주들도 지금 상승 반전되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까지도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8월 판매도 좋았다고 하고 환율도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엔화의 강세 움직임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군들 위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섹터 하반기에 유일하게 대형주 섹터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매출이 좋아지고 있고요. 엔화 대비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 신차가 계속적으로 출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부분은 좀 지났다라는 판단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섹터들은 오히려 꾸준히 저점에서는 좀 공략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시세는 아닌데 몇몇 종목군들의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지금 또 모바일 게임 쪽에서 플러스권 전환이 나오고 있는 그 종목군들도 많이 보이네요. 게임빌과 네오지 인터넷도 지금 한 1에서 2%대로 돌아서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강했었던 NC소프트, 컴투스가 지금 2에서 3%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NC소프트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그 종목인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게임즈 섹터들 뭐 환율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조정폭이 컸던 만큼 바닥에서 일정 부분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NC소프트였었는데 NC소프트는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 지분을 다시 뭐 재매각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NC소프트가 다시 넥슨 지분을 재매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슈로 좀 등락이 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NC소프트가 급락한 것은 NC소프트의 하반기 작품들을 뭐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넥슨도 NC소프트 지분을 재매각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 정도에서는 안 되거든요. 24만 원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그 가격대가 7월 달에 고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NC소프트가 20만 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오늘의 지지선이 20만 원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선을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ENM도 같이 봐주세요. 61선을 타고 이 종목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조정을 나흘간 받았다가 지금 닷새 만에 반등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CJ ENM도 지금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다음이 약하기 때문에 CJ ENM한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CJ ENM도 한 4일간의 음봉 이후에 오늘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저점을 지지선대로 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60일선 깨지 않는다라면은 매수와 보유의 관점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KT 뮤직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엔터 쪽 섹터 쪽에서의 흐름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SM, YG엔터도 지금 다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엔터 섹터 쪽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통신주 중에서 이 LG U+의 강세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네요. 지금 4%가 넘는 상승. 외국계 창고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벌써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서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물 인터넷을 지금 실생활에 계속 접목시키고 있는 업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곳이 LG U+입니다. LG U+ 요새 선전 보셔서 다 아시겠죠? 집안에 뭐 가스도 잠궈주고 전기도 꺼주고 뭐 도둑의 침입도 막아주는 뭐 밖에서 외부에서도 집안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면서 주가가 10,000원 이하권에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LG U+ 11,000원만 계속 깨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전략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뭐 다만 단기적으로 12,500원에서 13,000원대 강한 저항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가격대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1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긍정적인 사인으로 좀 봐주시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핀테크와 함께 봐주셔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